도난당하거나 불법 유통된 불교 문화재들을 사들여 수십 년 동안 은닉해온 전직 사립박물관장에게 법원이 유죄 선고와 함께 문화재 몰수를 명령했습니다. 도난당한 불교 문화재들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 중심 사찰 남양주 봉선사 16대 주지로 중앙종회 수석 부의장을 지낸 초격 스님이 취임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등 많은 사부대 중에 축하 속에 봉행된 취임법회에서 초격 스님은 교구의 위상을 한층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양주 봉선사 인근 지역으로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지정된 광릉숲 일대 개발 사업으로 환경 훼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광릉숲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보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고령화와 탈종교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대전환의 시대, 한국 불교의 생존 전략을 모색하는 연찬회가 열렸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놓인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보살행을 펼쳐온 한국불교 호스피스 협회가 올해로 창립 10주년을 맞아 기념 행사를 갖고 불교 호스피스 활성화를 위한 제2의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0월 26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도난당하거나 불법 유통된 불교 문화재들을 사들여 수십 년 동안 은닉해온 전직 사립박물관장에게 법원이 유죄 선고와 함께 문화재 몰수를 명령했습니다.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가 몰수 선고를 내리면서 도난당한 수십 점의 불교 문화재들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는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사립박물관장 권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1993년부터 20년 넘게 사립박물관을 운영해온 권 씨는 수십 년간 무허가 주택과 창고에 불교 문화재 39점을 숨겨놓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형량은 1심과 같지만 특히 이번 항소심 선고에서 눈길을 끄는 건 재판부의 몰수 명령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몰수 선고를 위해선 피고인이 해당 문화재를 순수하지 않은 의도로 취득했다는 사실이 명확히 증명돼야 하지만 검사가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몰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수십 점의 불교 문화재들은 사찰로 돌아가지 못한 채 서울 불교중앙박물관 내 수장고에 임시 보관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유무죄 여부를 가릴 땐 검사의 명확한 증명이 필요하지만 몰수나 추징에선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며 몰수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문화재들이 일부 훼손된 점을 비추어 볼 때 불교 문화재 전문가라 불렸던 권 씨가 도난 또는 불법 유통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은 적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위 또 박물관이라는 것까지도 운영하는 사람이 그걸 몰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재판부에서 보는 시각은. 그리고 이 판결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 우리 불교 역사상 이렇게 도굴꾼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걸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이걸 몰수 선고하면은 극히 드뭅니다. 불교 문화재를 빼돌려가지고 이걸 거래 대상으로 한다는 이것은 아마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만약 대법원에서도 몰수 판결이 확정된다면 해당 문화재들은 일단 국가로 귀속되며 이후 문화재 원주인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제자리를 찾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 현재 법원에선 권 씨가 과거 자신이 보관했던 성보를 다시 돌려달라고 제기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데 이번 몰수 결정은 권 씨의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됩니다. 마음에 짐을 내려놓은 것 같고요. 너무 판사님이 감사하네요. 정말 다행이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로 인해서 우리 스님들이 법정에 드나드는 일이 결코 없어야 됩니다. 아직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번 항소심 판결로 오랜 시간 사찰로 돌아가지 못하고 방치됐던 도난문화재 환수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경기 북부 지역 중심 사찰 남양주 봉선사 16대 주지로 중앙종회 수석 부의장을 지낸 초격 스님이 취임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등 많은 사부대 중에 축하 속에 봉행된 취임법회에서 초격 스님은 교구의 위상을 한층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영석 기자입니다. 조계종 제25 교구본사 남양주 봉선사 16대 주지에 초격 스님이 공식 취임했습니다. 초격 스님은 취임 일성으로 봉선사 역대 조사들의 유지를 받들어 교구 위상을 한층 높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교구 사부 대중의 화합과 수행하시는 스님들의 복지는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기에 복지볼사에 많은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봉선사 본사와 84개 말사는 대부분 남양주, 포천, 의정부 등 경기 북부 지역에 집중돼 있습니다. 타 교구 본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포교 여건이지만 수도권 불교의 중심으로 도약할 기대감과 가능성은 높습니다. 이제 초격 스님께서 그 역사와 전통을 이어 제22호 고구를 책임지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출발선에 서 계십니다. 그간 익힌 경험과 지혜는 앞으로 봉선사와 종단 발전에 크게 쓰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임식엔 봉선사 조실 월온 스님과 조계종 전 원로의장 미론 스님, 원로의원 일면 스님 등 종단 대덕 스님들이 참석했습니다. 법석은 선대 월초 스님과 운어 스님의 원력을 잇겠다는 각오가 넘쳐났습니다. 오늘 초격 스님이 취임식에 이렇게 하시는 것은 매우 찬성합니다. 그 앞으로 젊은 사람들 주지하면 좀 더 화려하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자비 나오면 1억이 아니고 한 10억 정도 자비 나누면 실천하면 이 아름다운 전통을 귀하게 여기시고 조실 스님과 회조 스님을 극진히 모시고 본말사 사부대중과 늘 화합하여 교구 전통을 지켜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취임 법회는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한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축하 화환 대신 자비의 쌀을 모여내 쌀 20kg 첨포대를 남양주시에 전달했습니다. 우리 초격 큰 스님의 취임을 계기로 우리 불교계에 도움도 많이 요청드리고 우리 경기도가 추구하는 바대로 공정하게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함께 손잡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국 교구본사 주지협의회장 원경 스님과 중앙종회 의장 범해 스님, 호계 원장 무상 스님,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 조광환 남양주 시장 등도 초격 스님의 교구장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중앙종회 수석 부의장과 총무원장 특보단장, 불교신문사 사장 등을 거치며 쌓은 초격 스님의 풍부한 경험이 교구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조계종 교육원장 진우 스님과 총무원 기획실장 3회 스님이 학교법인 승가학원 이사로 선임됐습니다. 학교법인 승가학원은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당연직 일반이사의 진우 스님을, 당연직 개방이사의 3회 스님을 각각 선임했습니다. 이어 불교학부 최종남 부교수를 교수로 승진시키는 안건도 처리했습니다. 이사회는 정관 개정의 건은 의결 정족수 미달로 이월했고 불교미술문화재연구소 건립 건은 연구소 운영 관련 내용을 보충해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광릉숲은 인근의 봉선사와 광릉이 위치해 있어 전통문화적으로 관련이 깊고 유산적 가치도 매우 높은데요. 하지만 최근 광릉숲 일대 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환경이 훼손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광릉숲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보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조선 세조대왕과 정희왕후의 왕실림으로 550여 년간 베일에 가려져 있던 광릉숲. 오랜 시간 계속된 철저한 통제와 관리로 현재는 약 6천여 종의 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 보고로 꼽힙니다. 지난 2010년 그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됐고 올해 5월엔 광릉숲길이 만들어져 최초로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무엇보다 천년고찰 봉선사와 봉영사 등 불교 문화유적을 품고 있어 역사와 자연이 공존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봉선사는 정의왕후 융씨가 능침을 호개해서 중창을 해서 광릉을 보존하는 그런 절로 삼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광릉숲 근처에 가구 산업단지 조성이 추진되면서 숲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됐습니다. 다행히 시민들의 반대로 무산됐지만 숲 주변에 소규모 공장들이 들어서면서 여전히 생물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는 가장 먼저 숲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광릉 생물권 보전 지역이 매우 중요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인식이 낮은 관계로 지역 자치단체들 간의 협력 구조, 그다음에 또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지역 사업을 우선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또 산업단지 조성 대신 체험관광 프로그램 등 친환경 모델을 개발해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보전 대책에 대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국회에서는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강릉숲이 항구적으로 보존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 정책적 의견들을 모아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숲이 훼손될 경우 긴 세월 광릉을 지켜온 봉선사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광릉숲 보전은 더욱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발의 논리보다는 천혜의 자원을 보존해낼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더 절실하게 필요할 때가 아닌가.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보존하면서 개발될 수 봉선사는 천년 세월 묵묵히 한자리를 지키며 도심 속 수행 공간이자 휴식 장소로서 우리와 함께해 왔습니다. 개발과 보존이라는 딜레마의 중심에 선 광릉숲을 자연에 맡기는 것이 소중한 우리 문화재를 보호하는 길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현규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와 탈종교화, 4차 산업혁명 등으로 대표되는 대전환의 시대, 한국 불교가 안팎의 도전과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격변의 시대, 한국 불교가 대중과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종교로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조계종 백년대계본부 불교사회연구소가 주최한 연찬회, 홍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불교는 물론 개신교와 천주교 관계자들까지 한자리에 모여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한국 종교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미래 발전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가 주최한 연찬회의 주제는 전환시대 한국 종교의 방향과 지향 찾기로 심각한 출가자 감소 등을 겪고 있는 한국 불교의 현실이 반영됐습니다. 현대에 와가지고 정말 종교라고 하는 것이 정말 자구책을 마련해야 할 만큼 주변의 환경들이 너무 이렇게 바뀌어버렸습니다. 백년대계본부 불교사회문화연구소에서 한국 불교 앞으로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 건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윤승영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이사는 오늘날 종교육에는 근대적 종교 체제가 탈냉전과 인공지능 등 문명사적 변화 속에서 붕괴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물질 문명 속에서 종교의 사회적 위상은 축소됐지만 우리 사회의 성역이 되어버린 종교계를 향한 시민사회의 요구는 오히려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시민사회를 리드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가 종교의 윤리성 내지 사회공공성, 소수종교의 보호 이런 것들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미래에는 국가 권력과 종교 권력, 시민 권력이 힘을 겨루는 가운데 사회 정치적으로 세력화할 수 있는 종교는 발전하고 그렇지 못한 종교는 도태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앞으로의 종교 정치학은 국가 권력, 종교 권력, 그리고 시민 권력이 서로 힘을 겨누는 힘의 장이고 그 3자의 역동성에 의해 종교의 사회 문화적 위상과 종교 문화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한국 불교는 앞으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노력에 더욱 초점을 맞춰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남북화해와 민족 통일에 대한 정신적, 문화적인 기반 조성에 한국 불교가 적극 나서야 하며 이는 모든 종교의 화두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남북화해와 민족 통일에 대한 정신적, 문화적인 어떤 기반을 종교가 제공해 줘야 되는데 전혀 한국적인 어떤 종교가 아닌 종교들이 불교사회연구소는 이번 연찬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 불교의 올바른 방향성에 대한 실질적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로드맵도 구축할 방침입니다. 진짜 그동안 조금 약간 금기시되었던 그런 것들까지도 앞으로 불교에 도움이 된다면 이것도 정말 허심탄회하게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런 조항까지도 포함된 그런 이제 설문이 거의 현재 완성 단계에 있고 그 다음에 결제 때 그 포사를 이용해서
연찬회에서는 오늘날 종교 위기가 종교의 내적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는 주장도 제기되면서 전환의 시대, 종교계 스스로의 변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서울 성불사가 전국 24개 교구 본사 사찰을 순례하며 3년간 모은 후원금을 조계종 역점 사업 100만 원력 결집불사에 기부했습니다. 성불사 주재 보우스님과 박완춘 성불사 순례단장, 이황숙 신도회장은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예방하고 불사금 1,242만 2천 원을 전했습니다. 보우스님은 많지 않은 액수지만 종단 핵심 종책 사업에 힘을 보태고 싶어 정성을 모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원행스님은 어렵게 모은 성금이 한국불교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성불사 순례단을 격려했습니다. 불교계가 태풍 피해를 입은 경북 영덕에서 국태민안을 기원하며 피해 주민들을 위로했습니다. 영천 충효사 회주 해공스님과 영덕사업연합회 회장 현담스님 등 각 종단의 스님과 신도들은 영덕 고래불 해수욕장에서 방생 수륙대제를 봉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잇따른 태풍으로 큰 피해를 본 영덕군 주민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성금을 전했습니다. 지난 태풍으로 인해서 이 영덕군에는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지금 수해를 입고 눈물겹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다 같이 정성을 모아서 수재 의원금도 한 3천만 원 내놓기로 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치어 2만 마리를 동해바다에 방생하며 자비사생의 의미를 되새기고 민족 화합과 국태 민안을 기원했습니다. 불교미술과 조각, 서예 등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은 다양한 불교예술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천태종이 불교예술의 대중화와 참신한 신인작가 발굴을 위해 제4회 천태예술 공모대전을 열었는데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참신한 불교문화예술의 세계, 천태예술 공모대전 수상작 전시 현장을 권송희 기자가 소개합니다. 타오르는 듯한 눈빛과 빳빳한 수염, 날카로운 이빨. 용맹하고 강인한 모습의 호랑이가 금방이라도 그림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습니다. 관음보살의 자비정신을 그린 이 작품은 하얀 바탕 위에 화려하진 않지만 수수한 아름다움이 그대로 묻어나옵니다. 인간의 생로병사를 주제로 한 조각 작품은 열반에 이르는 길만이 영원한 자유를 얻는 것이라는 작가의 메시지를 독창적인 기법을 통해 전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모습을 통해 불심을 전하는 불화 작품에다 젊은 감각과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조각 공예 작품들도 전시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대한불교 천태종이 불교 예술의 대중화와 참신한 불교예술 신인작가 발굴을 위해 마련한 제4회 천태예술공모대전의 수상작들이 대중들에게 선보였습니다. 전통과 현대의 감각이 어우러진 불교 그림과 조각, 서예 등 다양한 예술작품들이 불자와 시민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번 공모전에서 민화 부분에 출품한 허보경 작가의 작품 모던 타이거가 대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민화하고 불화 이런 것을 눈을 뜨게 되었어요. 그때 처음 봤을 때 그 아름다운 색채, 화려한 색감 이런 것에서 굉장히 가슴이 막 뛰더라고요. 한 달 내내.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전통이란 것에 푹 빠져서 이렇게 작업을 계속 해오게 됐습니다. 올해 공모전에는 전통 불화와 현대 불화, 조각과 공예, 서예와 민화 등 5개 부분의 112개 작품이 출품돼 대상과 최우수상, 우수상 등 모두 55점의 작품들이 수상했습니다. 특히 대학생들의 참가가 크게 늘어난 데다 상상력과 창의력이 넘치는 젊은 예술가들의 작품들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여기에다 중국 불교협회 부회장이자 금산 강천선사 방장 심징 스님의 서예 작품들도 선보여 한중 불교 문화 교류의 기회도 마련됐습니다. 천태종은 올해로 4번째를 맞은 천태예술공모대전을 통해 불교 문화 예술의 진수를 널리 알리고 신인 작가들을 적극 발굴하는 데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방편으로서 불교 예술 작품을 적극 활용해 불자들을 교화하고 심신을 높이는 역할을 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불교 미술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그 기량을 더욱 높이고 예술혼을 더욱
철학에 다독여 갈 때 시대의 가치가 상승되고 정신과 물질 문화가 풍요롭게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천태종은 문화예술 활동을 뒷받침하고 기인하기 위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불교 문화예술의 현주소를 만날 수 있는 제4회 천태예술공모대전 수상작 전시회는 오는 28일까지 서울 인사동 동덕아트갤러리에서 계속됩니다. BBS 뉴스 권송입니다. 천태종 총무원장 문덕스님과 중국 금상강 천선사 방장 심징스님이 양국 불교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천태종 총무원장 문덕스님은 서울 관문사에서 중국 강소성 불교협회장 심징스님 등 한국을 찾은 중국 스님들과 환담을 나눴습니다. 문덕스님은 현재 단양 구인사에는 중국의 천태 지자대사를 비롯해 역대 천태종 조사들이 모셔져 있다고 소개하면서 더욱 활발한 양국 불교 교류를 희망했습니다. 이에 심징스님은 양국은 오랜 세월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꾸준히 교류했다며 앞으로도 더 활발하고 가깝게 교류하길 바란다고 화답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천태종 총무부장이자 관문사 주지인 월장스님이 배석했으며 중국에서는 소주 한산사 추상스님과 영암산사 괭도스님, 무석시 해산사 옥평스님 등이 함께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정착한 스리랑카와 미얀마, 캄보디아 불자들을 위한 특별한 행사가 열립니다. 스리랑카 불교법당 아산 마하위하라 사원은 내일 오전 10시 30분 경내 법당에서 2019 카티나 법회를 봉행합니다. 카티나 법회는 불자들이 안거를 마친 스님들에게 가사를 공양하고 법문을 청해 듣는 법석으로 남방불교 최대 전통축제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법회에는 스리랑카와 미얀마, 캄보디아 출신 스님들과 불자 500여 명이 함께할 예정이며 5개 수계식과 가사 공양 올리기, 법문 등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놓인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보살행을 펼쳐온 한국불교 호스피스 협회가 올해로 창립 10주년을 맞아 기념 행사를 갖고 불교 호스피스 활성화를 위한 제2의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돕는 불교 호스피스의 지난 10년간의 성과와 과제를 전경윤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에 놓인 말기암 환자들과 불치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도록 돕는 호스피스 완화 의료 활동, 불필요한 연명 치료로 목숨을 연장하는 대신 웰다잉, 즉 아름답고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하겠다는 이들이 늘면서 호스피스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불교계도 삶의 마감을 앞둔 환자와 그 가족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 10년 전 한국불교 호스피스 협회를 결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한국불교 호스피스 협회는 개별적으로 호스피스 활동을 펼쳐온 스님들과 자원봉사자들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불교 호스피스의 위상을 높이고 전문성을 기르는 데 크게 기여해왔습니다. 지난 2014년에는 불교계 최초의 호스피스 전문병원인 울산 정토마을 자재요양병원이 문을 열었고 동국대 일산병원과 경기도 안성 연꽃마을 파라밀 요양병원에 불교 호스피스 병동과 치료시설이 들어섰습니다. 한국불교 호스피스 협회가 올해로 창립 10주년을 맞아 환자들과 함께해온 지난 10년을 돌아보고 불교 호스피스의 제도약을 발언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고통과 함께 어우러져서 많은 분들의 그 마지막 삶을 좀 더 따뜻하고 평화롭고 덜 고통스럽도록 도울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불교 호스피스 협회 창립 10주년 기념식에서는 호스피스 현장에서 환자와 가족들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은 봉사자와 스님들에게 더 아름다운 사람 봉사자상이 수여됐습니다. 이와 함께 불교 호스피스 10년을 축하하는 대금 연주와 살풀이춤 등 다양한 문화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특히 호스피스 봉사자들이 8개월간의 준비 끝에 선보인 연극 작품은 아마추어 배우들의 열연으로 큰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한국불교 호스피스 협회는 지난 10년간 임종을 앞둔 환자들과 함께하면서 전국 7개 지부 600여 명 이상의 회원을 갖춘 조직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호스피스의 중요성에 대한 불자들의 인식 부족 등이 여전히 불교 호스피스 활성화를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일선 의료 현장에서는 신심을 갖춘 불교 호스피스 봉사자들이 아직도 부족한 실정이라는 지적입니다. 앞으로도 협회는
협회에 거는 기대는 또 역할은 매우 큽니다. 죽음을 앞둔 불자와 가족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일뿐만 아니라 완화 의료와 관련된 법과 제도 개선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합니다.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삶과 죽음이 결코 둘이 아니라는 불교의 생사관을 바탕으로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를 돕는 불교 호스피스 활동, 지난 10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포교 활성화를 이끄는 주체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정경민입니다. 전북 진안군 불교계와 지역 봉사단체가 홀몸 어르신 등 100분의 생신상을 차리며 자비나눔과 공동체의 삶을 실천했습니다. 진안군 자원봉사센터는 마이산 탑사와 쌍봉사, 진안 동부 새마을금고의 후원으로 제8회 진안군 어르신 생신상 차려드리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저희들은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고, 근데 저희들은 그래도 이 지역에 살면서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만 또 너무 든든하고 고맙고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래요. 진안군 전통문화 전수관을 가득 메운 어르신들은 흥겨운 공연과 함께 한상 가득 차려진 점심 식사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산불을 비롯한 화재 예방에 더욱 각별한 관심을 둬야 할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특히 가정에서는 난방기기 가동에 주의해야 하고 목조문화재가 많은 사찰들은 촛불 사용 등을 잘 살펴야겠습니다. 문화재청이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재난대응 안전 한국훈련을 하면서 공주 마곡사의 화재 발생을 가정해 관계기관 간의 토론훈련을 시행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재난은 피해가 나기 전 미리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사실, 이것만큼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10월 26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